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와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의 전환, 이 변환의 과정을 하나의 제 개인적인 인생의 스트레스 해소, 카타르시스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차분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관찰하는 즐거움, 이런 카타르시스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분노와 화병은 사기고, 그리고 냉철하게 이 썩은 보수, 강경보수, 꼴보들이 어떻게 청산되는가,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권력에 대한 철저한 감시, 잘못한 것에 대한 투쟁, 이런 걸로 어떤 인생의 노선을 정하면 커다란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게 2달 전이 4월 9일입니다. 그 이틀 전에 제가 그러니까 4월 7일 탄핵 결정 이후 3일 만이죠. 당시 보수의 유력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던 김문수가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출마 선언 이틀 전에 제가 김문수 장관에게 간곡하게 제언을 했습니다. 74세의 장관께서 보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진보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기 위한 궁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탄핵 거세게 반대했던 장관, 그리고 74세, 대중적 확장성, 중도 확장성이 대단히 취약한 이 김 장관으로서는 대선 필패다. 정권을 진보 좌파에게 넘겨주겠느냐.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만이 유일하게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그러니 세상 깜짝 놀라게 한동훈을 지지 선언하고, 그리고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배신자 프레임을 걷어내고 이 한동훈을 배척한 강경보수 꼴보들을 설득을 하시라. 그러면 정권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간곡하게 부드럽게 제언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노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가 나름대로 머리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이 많은 그가 자신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을 해놓고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겠는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한덕수 단일화과의 사기극, 경선 사기, 이런 것을 다 통해서, 그리고 유세 때 뭐 이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쇼를 했지만, 그리고 대선 경쟁력이 거의 없는 부인까지 대선판에 끌어들여서 일종의 무슨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칠순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평생의 한이 됐던 대통령 출마를 못 해본 이 한을 풀기 위해서 어차피 자기 돈은 들지 않으니까, 나랏돈 국고 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르니까 나랏돈을 가지고 공짜로 대통령 출마 놀이 한번 해보자, 마지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해결해보자, 이런 노력으로 출마를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무섭다, 참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요즘 더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의 노욕과 술 취한 멧돼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친 주범입니다. 술 취한 멧돼지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을 거리에 내려와서 마을을 이곳저곳 다 때려 부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젊은 마을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이 마을을 한번 고쳐보겠다, 멧돼지를 내쫓겠다 라고 했는데 이 정신 나간 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현타를 하지 못하고 젊은 청년을 배척하고 노역에 가득 찬 나이 많은 노인네를 뽑았다가 결국은 술 취한 멧돼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노회한 포수에게 그가 놓은 덫에 멧돼지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술 취한 멧돼지는 바비큐가 되든 아니면 다시 우리에 갇히든 이런 식의 운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참패는 술 취한 멧돼지가 토해는 토사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의총도 열고 합니다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술 취한 멧돼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내통자였던 그가 물러나야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어떤 명확한 노선, 오늘도 대통령 면전에서 이 국회 오찬에서 대통령에게 이 법안 3개 강제 처리를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을 하는 그런 강단도 보였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개월, 3개월 직책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3개월 내에 전당대회를 여는, 전당대회를 관리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이런 작업에 몰두를 하고 친윤계가 또 이상하게 무슨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이 비대위 체제로 길게 간다라는 이런 공작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뿌리쳐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전당대회를 3개월 내에 열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구태청산, 친윤청산 이런 바람으로 하면 자, 이제 처절한 8.3%의 패배를 목격한 영남권의 책임당원들이 현타를 느끼고 생각이 물론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친윤계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꼬셔도 상당 부분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제 정말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이 당은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63%를 한동훈에게 몰아줬던 그런 당원들의 결정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의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면서 냉철하게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반대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 합리적 보수가 주축이 되는 국민의힘을 재건축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너무 열받지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화병에 시달리지 마시고 저처럼 이 일련의 과정을 인생의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